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이다 라며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대표 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는 교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한 전 위원장이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20년이 넘는 교분이 있었지라는 생각도 다시 할 것 같은데 할 법도 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정치인으로서 잘 걸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해를 다 풀었다라는 대통령 설명인데 김영미 최고위원님. 네, 저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제 좀 눈에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검찰 조직에서 아주 오랜 인연을 쌓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또 재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상호관계가 분명했었죠. 하지만 저 정치인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거라는 표현에서는 이제는 사적인 인간관계보다 공적인 위치에서의 정치인 한동훈의 위치를 조금 더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 뭐 한 부장이나 네. 한 장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인정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총괄했던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었던 가장 초창기의 원급은 윤석열 아바타, 네. 대통령과 한 몸처럼 비춰지게 되는 이 한동훈 위원장을 규정졌지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그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갈등설에 대해서도 일축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만남의 과정이라는 것은 친밀한 내적 관계의 만남보다는 이제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그런 존중되는 관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네. 지금 보수 진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총선 참패를 했지만 그 뒤로 왜 이렇게 수습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수습을 잘 못한다고 하는 원인에는 내적 분열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적 분열이 심하다는 것 중에 핵심이 윤한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국면. 이게 홍준표 시장을 통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다. 쾌도난마처럼 좀 정리하게 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표현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 홍준표 시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주미아두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막 비판하면서 이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항성과 행성도 구분 못하냐. 우주미아두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다가 지구 밖을 떠나라 수준의 우주미아까지 비판했는데 제가 애둘러서 표현했는데 김철구가 역시 딱 집어줬는데 홍 시장이 거의 뭐 한 전 위원장을 우주미아에 빗대면서 매우 때릴 때 한 전 위원장은 안 만났지만 홍 시장은 대통령이 불러서 먼저 만났다는 걸 두고 여권 내부에서 이게 뭐 윤심이 홍심, 홍심이 윤심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의 저 발언은 안 그렇다. 저건 홍 시장 혼자 저러는 거다. 홍 시장도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 뭐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제 있었던 발언 뒤에 홍준표 시장 SNS가 조용하네요. 아하. 네. 홍 시장은 요즘 이면택 회장이랑 의협 회장이랑
싸우느라 바쁩니다. 타겟을 황우여 위원장으로도 좀 옮겨갔고요. 황우여 위원장이랑도 싸우고. 아니 분명한 건 네네. 이런 발언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건데 심지어 대통령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눴겠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100%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본인의 시각에서 얘기했을 때 세간에 비춰질 때는 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있네? 뭐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거로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오게 되고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얼씬거리지도 말아 쫓아내게 된다면 그 이득은 누가 보게 되죠? 차기 대권 주자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득은 결국은 보수 진영을 싫어할 수 있는 네. 상대 정치 진영에서 또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보수 진보가 좌우의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면 저는 이런 방식의 행동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도 썩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항상 그랬어요. 같은 진영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차기 주자는 현직 권력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선을 긋고서 독자적인 행동을 걸을 때 그 차기 주자의 입지가 굳어지는데 이것이 자칫 더 심해져서 진영 내에 분열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공멸한다라는 그 경계선을 잘 타야 되는데 이게 내분과 공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여권 내부에 더 지배적으로 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설들이 있었어요. 하다가 이거 부러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순간적인 마지막 상황에서는 각자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당시 말해서 모이는 것이 정치 기본인데 이걸 우주 미아처럼 아예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얘기는 저는 정치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코미디 푸드에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있었잖아요. 유행어.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너무 옛날인가요? 이거 모르시죠? 요즘 분들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모르시죠? 거의 우주미아 표현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 수준이었다라고 여권 내에서 실제 얘기하는 분이 저한테 있어서 제 취재원 가운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 때리기가 조금 요즘 조용히 좀. 네, 중단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임 차기 당대표 선호도를 묻는 질문도 조사도 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한동훈 26.8%, 안철수 21.9%. 두 분은 선두권이에요. 나경원 대표가 13.8%,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 그리고 김재섭, 돌직구 멤버 김재섭 6.5%. 어우, 우리 김재섭 당선인이 저기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컸습니다. 가문의 영광, 기타 18.1%. 자, 많이 컸다는 건 김재섭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 많이 발전됐다라는 좋은 뜻으로 말한 겁니다. 우선 그 선두 그룹 안에 김정은 의원님, 네. 한 전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까지도 껴줘야 될 것 같아요. 선두 그룹. 어떤 3인방 트로이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지구를 떠나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떠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요즘에 보면. 그런데 대충 삼자적 입장에서 다들 평가하는 내용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전대 출마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놓고 보면 나오면 1등으로 당선은 될 거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결심만 하면 결심만 하면 1등이다. 결심만 하면 1등은 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데 과연 그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장기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이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는 남아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혹시 저 세 분 중에 네. 선호도가 좀 있을까요? 누가 되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만만하다 말고 누가 되면 건전한 여야 관계가 좀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되겠다. 만만하다 말고. 만만하다 말고요. 네네. 글쎄요. 뭐 나경원 의원이 하면 저희는 그나마 또 그렇군요. 예. 그래도 보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만만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있죠. 아, 있군요. 네, 네네. 있는데 그분이 되면 굉장히 도움은 될 거예요, 저희한테. 그렇군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치가 이제 올바로 가는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 네. 같고요. 대통령 얘기 조금 돌아가면 네. 저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좀 달라요. 그게 뭔가 관계 회복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손절이에요. 그런데 달려 있는 건 이제 공을 한동훈 위원장이 넘긴 겁니다.
20년, 30년 인연 가진 사람도요. 한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모습은 대통령이 뭐 20년 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지난번에 그 오찬 요청을 했을 때도 비대위원 전체 부르는 거였고 물러나라, 오해는 물론 풀렸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였던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그 비서실장이 윤지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완전히 3단계 거쳐가지고 갔는데 못 가요, 아파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뭐 고생도 했고 뭐 좀 회복할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20, 30년 지기의 그런 친근함이고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다면 그러고 나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네.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언제 보기로 했다랄지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아니면 이제 전화해보려고 합니다랄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이제는 그냥 손절하는 기분인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임기 3년 남고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 의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선뜻 아마 결정하기 쉽지 않을 거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나가면 이런 여론의 상황은 되긴 될 것 같다. 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분석이죠.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한동훈에게 한 표, 당원 가입 캠페인도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인지 보시죠. 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7말 8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 전 위원장 출마하면 한 표 행사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류, 당원 가입 캠페인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 당원 조건은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입해놔야 전당대회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선거 끝나고 나오는 게 맞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이른바 선거에 책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안 된다. 여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나온 바도 있었는데 한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질 때마다 다시 나왔는데 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당대표 선호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데 있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이번을 놓치게 되면 본인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나와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승부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옛날로 틀려서요. 뭐 어디 패배한 미국 가서 인연이 있다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최근에 우리가 뭐 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랄지 뭐 송영길 전 대표 보면 유학 가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파리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패배는 했지만 본인의 어떤 팬덤이랄지 인기는 아마 이제까지 중에서 최고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유지해야 하고 본인이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 먼저 결정하고 대선에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뭐 릴레이로 당원 가입하고 지지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건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하느냐는 저런 지지도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릴게요. 앞서 여론조사 잘 나오는 분들 중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대표도 있잖아요. 네. 김광삼 변호사께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여건 상황을 봤을 때 안철수, 나경원보다는 왜 한동훈이 한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난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금 대통령이 거대 야당 있잖아요. 네. 민심도 얻지 못하잖아요. 동료를 완전 상실했죠. 그러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과연 누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런데 물론 능력 중요하죠. 공격력 중요하죠. 협상력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민심을 얻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민심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자, 뭐 제가 누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당대표가 됐을 때 개인적이 됐건 국민의힘이 됐건 민심을 가지고 야당을 제압하든지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팬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권에요? 여건에 없죠.
그러면 결국 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는 틀려요. 또 총선도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너무나 이제 검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면이랄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거에서 이제 환골탈퇴하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대체할 수 있는 네. 인물이 있을까? 뭐 저는 그렇군요. 그거 쉽지 않다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원픽, 김광삼 변호사님 한전 위원장을 원픽으로 꼽았습니다.